사과와 재발 국민 여러분, 방지 약속으로 탄핵 반대 명분을 취했다.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특검과 탄핵이 모두 부결되면 원내대표 추경호와 정책위 의장 김상훈이 사표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당신은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과 추경호가 내민 카드를 한동훈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제17차 국회 본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어렵다 느껴지는 공정과 정의. 가슴을 졸이며 시청하고 있을 권력 서열 1위인 김건희. 안건 상정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를 읽다가 작금의 현실에 감정이 복받치는지 목이 메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의 요구가 있어 제2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 장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다면 거부권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해서 털고 가면 될 텐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과 국민이 특검으로 일약 스타가 되고 대통령까지 올라선 윤석열. 김건희가 특검 대상이 되자 윤석열은 특검이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고함치는 의원들을 바라보며 특유의 거만하고 불쾌한 표정의 박성재 장관. 소란스러움이 커지자 의사장 정돈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다시 발언을 시작한 박성재.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정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 위헌이다라고 말합니다. 윤석열의 입맛에 맞지 않는 특검 법안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소지가 있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과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2의결조차 막을 수 있는 국민이 이미 가진 108석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석열이란 괴물은 다름 아닌 국민이 이미 만든 괴물입니다. 물질과 권력이란 탐욕의 결과로 사육된 괴물이 윤석열입니다. 국민이 이미 아주 조금만 엎드리는 걸 멈추고 다른 의견을 내었다면 어땠을까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건희 인권을 내세우더니 특검은 혈세 낭비라고 말합니다. 특검 거부로 야기된 정치와 사회 혼란은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시길 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간곡히 요청하면서 짓는 표정은 간곡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 차에 부역자들 또한 괴물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정부 여당에 맞서 야당도 국민도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대응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국민과 야당은 정부 여당에 맞서서 내전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개소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박성재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 지금은 지나친 분노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탄핵안은 몰라도 김건희 특검은 통과되지 않을까. 탄핵안이 더 중요했지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조금은 했을 것입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모두가 투표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김건희 특검 투표에 나섰습니다.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 절차에 돌입한 김건희 특검. 명패수는 30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박성재가 자리를 이석하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안건 설명하러 온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회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윤석열의 부역자 법무부 장관답습니다. 투표수도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끝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참아말을 잊지 못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이 198표가 나왔습니다. 한동훈과 추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투표하게 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추경호는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며 모든 국힘의원들을 데리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야당과 국회의장은 오래도록 호소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안은 표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다음 임시 국회를 기약한 채 그렇게 폐회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윤석열과 김건희는 생존에 성공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물론 국민의힘까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더 참혹한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